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와 변 사이 요 중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절묘하고 재밌는 그런 맥점 문제이자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흑돌 5점. 자, 요 돌이 지금 고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 이제 2에 있는 백돌도 흑의 진출을 가로막고 도망치지 못하게끔 잘 포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 돌이 도망칠 만한 곳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흑에게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죠. 여기 있는 백돌 6점. 이 돌의 지금 활로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백돌은 활로가 3개가 남겨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얼핏 보면은 3대3 전투이다 보니까 먼저 시작하는 흑의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전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쉽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3대3 전투에서 그 이점을 살려 가지고 완벽하게 백도를 제압하면서 또 동시에 흑도를 구출해 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멋지고 힘차게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두는 것도 일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장문 효과가 있다 보니까 백이 기어 나오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만 된다면 흑이 이겨가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당연히도 백은 여기를 찔러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백은 그냥 흑돌을 메꾸고 이렇게 돌을 같이 메꿔가지고 자, 이것은 백이 이겨가는 그런 전투가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수에서 결론적으로 일단 뽑아낼 수 있는 결론은 백도를 어딘가는 건드려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일단 그냥 3대3 수상전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흑의 입장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백의 입장에서는 수를 늘리는 것을 궁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라고 했던가요? 자, 하지만 흑이 이렇게 잡혀준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뭐 백이 지금 이제 와서 손을 빼도 이제는 오히려 백이 선수로 흑도를 이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결말을 가져가게 되겠지만, 자, 중요한 것은 공격을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흑이 이렇게 기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백이 흑돌 2점에 대한 공격권을 성공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공격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감각이 떠오르죠. 그렇죠. 요렇게 둬서 일단 흑이 재차 공격하는 것은 여길 따내 가지고 여기 집을 지금 지워낼 수도 없을 뿐더러 자, 이거는 흑이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여기 한 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도를 포기하는 순간 이거는 뭐 지금 그나마 단수를 쳐서 버텨야만 이렇게 그래도 선수로 딴 데를 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는데 '나는 패가 무섭다.' 패를 들어오면 자, 이게 무서운 경우에는 이거를 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왜 함부로 늘면 안 되냐면 이제는 후수를 뽑게 됩니다. 자, 선수로 내가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을 요렇게 되는 건데 요수하고 백돌의 큰자리하고 지금 교환을 한 거예요. 여기 정말 돌이 필요가 없죠. 이 패를 내가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흑이 실패도를 밟긴 했지만 이때도 끝까지 여길 단수 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길 뒀을 때는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100이 그냥 메꾸면 수가 과연 늘어났을까요? 요런 데를 갖다 붙이면 100이 이거를 한 점을 잡고도 아직까지도 여유 있는 수상전을 벌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흑이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을 해서 백돌에 대해서 이렇게 단수라는 것을 가격을 한다면 자, 이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렇게 재차 단수, 따내면은 재차 단수. 자, 이렇게 역전이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자, 그러면은 백은 여기서 뭔가 조금 잘못 둔 것 같긴 한데 기어 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야 될까요? 막았는데 아직까지도 수가 늘어나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조심할 점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흑은 바깥쪽에서 단수를 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백이 그렇죠. 바로 이 단수 자리가 급소였어요.
그러니까 100은 이렇게 한 집을 내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수가 돼요. 젖혀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쪽을 둔다면 호구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 흙은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배기 흙도를 제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흙에게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지 못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잡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조금 일찌감치 이쪽을 단수치는 호수가 있는데요. 자, 백이 무시를 하는 것은 뒤따라가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다시 백이 활짝 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흙의 입장에서는 가볍게 이 백돌들을 따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이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때 막아가는 거죠. 따내면은 늘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한 발 여유 있는 수상전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고 기분 좋게 백도를 모조리 따낼 수가 있겠죠? 자, 백이 좀 버텨가는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젖혀가는 건데 그냥 무심코 막았다가는 이쪽에 한 수 늘어진 패가 폭탄같이 남겨져 있어요. 자, 이럴 때는 패감이 없어도 그냥 손을 빼고 두면 먼 훗날 흙이 한번 신경 써서 가일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수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정확한 급소를 따내게 이렇게 도와주고 그때 막아야만 이 백도를 모조리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멋지게 흑이 백도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백이 다시 한번 앞서서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죠. 바로 뭔가 깜빡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백이 여기를 일찌감치 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자리를 먹여칠 수는 없는 것이고 자, 흙이 이쪽을 막아가면 그때 여길 둬서 어차피 이쪽을 먹여치는 것은 뒤로 막았을 때 별로 득이 없고 오히려 집으로 좀 손해가 되기 때문에 가만히 들 수밖에 없고 백이 이 수상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흙이 중간 과정에서 묘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길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 이렇게 뛰는 것이 이쪽을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 같은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백이 여기서는 이렇게 순순히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쪽을 찔러가서 흙한테 막아갈 것을 강요하고 그때 여기 수를 메꿔가면 자, 이쪽을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는 백이 이 전투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길 찔렀을 때 혹시나 한 번 더 늘어갈까? 자, 백은 될 때까지 찔러주면 돼요. 여길 두고 될 때까지 찔러주면 결국은 이걸 계속 늘어갈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김밥 옆구리 터지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길 두고 둘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둬놓으면 오히려 흙한테 흠집만 내주게 되고 흠집만 이렇게 남겨놓을 수가 있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흙이 지금 메꿔가는 과정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되게 반격이 굉장히 매서웠네요. 자, 그럼 이번엔 삼선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요렇게 한번 찝어가는 것이 어떨까? 자, 일감으로 떠오르시나요? 일단은 그냥 메꾸는 건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뭐 흑이 3대3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지금 효과적인 수가 됩니다. 자, 물론 여기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 자, 이제는 흑이 한 점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 한 점을 기어 나와줘도 백한테 지금 데미지를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흑이 이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넓혀가야 됐을까요? 뭔가 단수를 치고 싶고 백이 이었을 때. 자, 요때가 굉장히 재밌어요. 3대3 전투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안쪽에서 수를 메꾸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죠. 백한테 궁도사화를 내주게 되면서 수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계속 손을 빼도 백이 이겨 있는, 심지어는 다 놓고 따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흑의 입장에서는 배붙이는 거 말고는 다른 수가 없어 보이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3대3 전투인 줄 알았는데 따냈을 때가 갑자기 이쪽에 있는 단점이 웃고 있죠. 백으로 하여금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단점을 무시하는 행위는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흑이 여기를 이어갈 때 그때 이렇게 수상전을 해주면 백이 한번 흑의 지금 쉼을 강요했기 때문에 3대3 전투가 아니었죠. 4대3 전투로 백이 앞서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머리를 한번 좀 뒀으면 될 거 어떨까 싶은데 요럴 때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고 아직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되긴 돼요. 늘어가야만 이 수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이긴 하거든요. 한 번만 두면 흙돌이 잡히기 때문에 먹여치고 따냈을 때 치중 갈 때만 이렇게 메꿔주면 자, 흑도를 제압하는 과정이 가능해지죠. 자, 베개 조심할 점은 여기를 이렇게 두 점을 제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의 활로를 스스로 줄여가는 행위가 돼버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흙이 잡히게 되는 결과이고, 이렇게 둬도 무방하긴 한데, 방금 전보다는 집으로 좀 더 손해이죠. 네, 흙집도 좀 더 통통해졌고, 백도 가일수가 좀 더 필요하고, 여기 있는 집 사이즈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도 가급적이면 최선을 읽어주는 게 좋아요. 자, 물론 여기를 붙였을 때 아직까지도 과제가 있긴 해요. 한격으로 잡았다. 하지만 흙이 이 한 점을 따내주질 않죠.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 백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바깥쪽을 메꿔가고 따냈을 때 이렇게 막아버리는 게 제일 좋은 결과가 돼서 갑자기 패라는 백이 선패이긴 합니다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 이유는 백이 여기를 늘었더라는 이유는 여기를 늘었다는 것은 이런 데를 뒀을 때 궁도를 넓혀가겠다는 얘기예요. 패가 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지만 약간의 착시 현상이었죠. 패는 나오지 않고 자, 이렇게 백이 독립적으로 아예 살아버리는 기염을 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넓혀가는 수가 또 은근해 보이는데 하지만 흙에 준비된 수가 있어요. 늘어가는 거죠. 막으려고 했을 때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흙이 백을 확실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고 여길 있는 걸 강요했을 때 물론 이제는 흙이 다른 데를 둬서는 안 돼요. 수가 늘어나 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흙은 막는 방향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막아준다면 백도를 모조리 잡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수가 정답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서 백이 더 좋은 공격 방법이 또 존재하죠. 바로 한 점을 직접적으로 제압을 하는 거예요. 여길 뒀을 때는 이제 또 나왔어요. 손 빼고 잡아버리기. 자, 따냈을 때 지금부터 수를 메꾸더라도 백은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을 버려간다는 것은 고수의 덕목이긴 한데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런 방식대로 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장면이었죠. 더 이상 좋은 수는 존재하지 않아 보이죠. 이렇게 하고 나더라도 백의 수가 한껏 늘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항상 통용되는 그런 격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 자리를 몇 번째 수가 갖느냐라고 보면 자, 이 문제에선 네 번째 수의 간수가 바로 급소 자리가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 자리를 내가 선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안 떠오르는 자리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요 수는 어때 보이실까요? 그렇죠. 역일 치는 수가 존재합니다. 따내면은 그대로 단수를 쳐주면 자, 수상전이 별로 가깝지도 않죠. 백이 스스로의 활로를 줄여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이런 식으로 제압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메꿔가기에도 수가 부족한 백의 모습이죠. 자, 그럼 백은 수를 늘리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넓혀가면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자,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이 배붙임이 통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 단점이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배붙이지 않게끔 도와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냥 붙여가는 거였을까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좋지도 않습니다. 막으면 이제는 이렇게 여유 있게 물러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흑의 입장에서는 단수를 쳐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백이 이렇게 패를 하든지 백이 이제 패를 질 것 같으면 여길 두는 것이 좀 더 유리하고요. 집으로. 패를 졌을 때는 이렇게 지고 패감을 쓰면은 아무래도 이 돌의 위치가 여기 있는 게 좀 더 낫겠죠? 상대방 집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자, 만약에 내가 이겨갈 수 있는 패다. 패의 덩치를 키워야 된다. 그러면 이쪽을 끊어 가지고 패를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그런 빠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근데 진짜 고수분들 계시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패를 벌어가서
빠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빠방이 생각보다 별게 없다. 그럴 때는 그냥 손을 빼는 게 더 좋아요. 자, 왜냐면 이걸 따냈을 때 굳이 이를 교환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큰 자리를 한번 더 가면 자, 여기 폭탄이 하나 남겨져 있습니다. 이쪽을 따내서 "너 나중에 굴복해라."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흙이 한 번 더 이렇게 해소를 하면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100만 배 정도 더 좋죠. 자, 이것이 바로 고수의 패 운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패일까요? 나쁘지 않았지만 좋지도 않았죠. 자, 이렇게 메꿔가는 것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 여기 두면 패. 일단. 자, 두 번째로는 백이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둔다면은 아예 잡아버리면은 흑돌이 잡혀버렸죠. 백이 살아버렸고. 그렇다고 흑이 단수를 치고 나면 아까 보셨던 것이 도돌이표처럼 백이 궁궐을 짓고 흑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실수했더라도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최선을 둬줘야 돼요. 계속해서 최선을 두는 습관. 막는 건 이어가지고 아직도 수상전이 백이 한 발 빠른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래도 흑한테는 좋은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순간의 수를 여길 젖혀가는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걸 나가도 여길 둘 때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패가 거꾸로 됐습니다. 흑이 이겨갈 거라면은 빠방을 화끈하게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 패는 지금 당장은 못 이긴다. 큰 자리 두 번 두는 정도다. 그러면 여길 두셔가지고 이거는 밀고 나와도 이제 뛰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백이 따내는 걸 뒀을 때 그때 한 방을 더 두면 아직까지도 패에 숨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를 오히려 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빠방하는 게 지금은 당장 큰 자리 두 번 가는 정도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수를 더 아껴둘 수가 있습니다. 자, 패라는 게 정말 묘미가 있죠. 그러면 결론은 패가 될까요? 아닙니다. 더 좋은 수가 있어요. 이 단수를 치는 거 이전에 그렇죠. 바로 여길 입구자 두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으면 끊어서 백을 응징해 주고 여길 두면 이렇게 틀어 막으면 백도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완벽한 흙에 계산된 그런 승리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야,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백이 아예 수를 이렇게 늘리면 되지 않을까? 여길 붙이면 이제 이 사탕을 먹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탕을 먹으면은 이빨이 안 좋아집니다. 그쵸? 자,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적당히 먹어야 되겠죠. 자, 지금 백이 먹은 사탕은 독입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때 이렇게 빠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한 수 빠른 수상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그냥 돌을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어떤 돌을 막는 것이 능사냐? 바로 이 백돌 6점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고 요 호구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끝마쳐주면 됩니다. 백이 메꾸면 준비가 됐죠. 연결해도 단수치고 사탕 하나 쥐어주고 백돌을 이렇게 통으로 잡아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뒀을 때는 백이 일단은 또 버텨가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주의사항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막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자, 이렇게 젖혔을 때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았다가는 바로 요 패 한 수 늘어진 패가 폭탄처럼 남겨져 있고 자, 백은 방치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흑이 단수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길 나가게 하는 것을 맛을 남겨주는 정도는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을 먼저 맞고 이걸 젖혔을 때 단수 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에요. 여길 두면 빵 따내버리고 이렇게 젖혀가지고 진행이 되겠죠? 아깝게 왠지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단수를 치면 이때 어차피 붙여갈 근데 이거는 여길 또 막는 게 있는데 막으면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단수 치는 게 또 선수가 되고 패가 남게 되기 때문에 기스무리합니다. 결국은 따냈을 때 이렇게 젖혀가는 거고 하나 끼워 놓은 게 불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자, 그래서 정확한 수수는 단수를 치고 나서 여길 막으면 백이 필살기 꼼수를 쓰더라도 꼼꼼하게 이 자리를 딱 한 점을 더 집어넣어 주면 백돌들을 모조리 잡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요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정말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야, 이 중에서 사실 여기가 일감으로 가장 안 떠오르는 자리였어요. 근데 다른 것을 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백이 이 수를 찾아내는 수읽기를 했다. 그다음에 요걸 띄어도 이렇게 찔러 놓고 나서 이 수읽기라는 것을 끝마치고 나면 그다음에 적의급소는 나의급소를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순간이었죠. 자, 역시 진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백이 이렇게 뒀을 때가 약간의 함정이 있었지만 이 함정만 잘 피해낸다라고 하면 요 먹여치는 수까지 둬주면 완벽하게 백도를 제압하고 시원하게 백도를 따내면서 흑도를 구출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환상적으로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